안녕하십니까. 2018년 연말을 맞이하여 올 한 해를 이제 되돌아보면서, 올해 한 해는 어떠했고, 내년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휴대폰을 한번 켜봤습니다. 먼저 올해 시장이 어떠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참여하고 있는 PIC라는 모임에서 실제 펀드의 연간 수익률 내역인데요. 보시다시피 올해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2.64%가 저희 포트, PIC 포트에서는 손실이 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코스닥 거래소는 16%가 빠졌고요. 코스닥은 11%가 빠졌고, 중형주는 10%, 소형주는 6%가 빠졌어요.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1%, 2%, 중에도 오히려 올랐고요. 소형주도 올랐습니다. PRC는 마이너스 0.62%가 떨어져서요. 12년 동안 저희가 공동 투자를 해봤더니 1599.97% 수익이 났습니다. 약 16배를 12년간 올렸고요. 단순하게 비교하면 연 120%씩을 계속 올렸고요. 그리고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12년 동안 모임을 하면서 손실이 난 적은 딱 두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손실이 난 해가 4번이 있었어요. 좀 내려볼까요? 예, 손실이 난 해가 4번이 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손실이 난 해가 6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2년 투자해서 2번 손실 나고 10번 이익을 받고요. 코스닥은 6번 이익 나고 6번 손해를 받고, 거래소는 4번 손해보고, 그리고 8번 이익을 받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포트폴리오 운영해 나갈지, 그리고 PRC는 왜 이렇게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도 최근 12년간 누적 수익률 연간으로 따져보면은 손실이 난 해가 딱 2번밖에 없어요. 2010년도 한 번, 올해 한 번,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올해 시장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이제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제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종목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누적 수익률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종목은 쓸데없는 오해를, 우리가 미리 사놓고 종목 올려서 띄우려 그런다라는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아서 종목 얘기는 하지 않고요. 제가 올리는, 유튜브에 올리는 종목들은 공부할 수 있는 종목에서 제가 거의 안 갖고 있거나 갖고 있어서 매우 소량 갖고 있는 종목만 올립니다.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주력 갖고 있는 종목 올렸다가 혹시 나중에 그냥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게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리지 않고요.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 딱 한 종목만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몸에서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은 SQQQ를 갖고 있어요. 나스닥 3배 인버스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렸으면 보겠습니다. 작년부터 두드는 특징은 저희 모임에서조차도 해외 주식을 투자하고 있고요. 해외 주식 중에서도 이제 인버스 ETF 같은 거, 그리고 그것도 3배짜리 인버스를 들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하방을 보고 있다는 거죠. 숏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장이 빠진다고 걱정을 별로 안 합니다. 예. 오히려 폭락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수익이 급등을 하는데, 이거 보시면은 어제만 9.94% 올랐죠. 그죠? 예, 예전에는 우리가 10년 전에 모임을 했다만 하더라도 빠질 때는 현금을 갖고 있는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인버스가 워낙 많이 있고, 한국 것도 1배짜리, 2배짜리, 미국에만 3배짜리, SQQQQ, SQQQQ, 예, 3배짜리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오르냐 떨어지냐에 대한 방향성만 분명히 갖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좀 보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제 또 이제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제 올해를 이제 되돌아보면은 이제 제가 이렇게 살지 또 몰랐는데 또 이렇게 살게도 되네요. 제가 우리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캠핑을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애들이 고학년이 되니까 캠핑을 못 가게 되고 이제 리조트나 뭐 호텔 이런 데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이제 주말에 캠핑은 가는 거는커녕 그리고 뭐 리조트 놀러 가는 것도 어렵고 해외여행도 이제 올해가 아마 마지막이지 않았나 싶고요. 이제는 이제 주말에 이제 혼자 이렇게 방에서 유튜브 찍어서 올리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초등학교 아빠, 뭐 그리고 중학교 아빠, 미취학 아빠들은 이해를 못할 겁니다. 저도 이해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고등학교 자녀가 있는 분이거나 이미 대학까지 간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주말에 내가 왜 이렇게 유튜브를 찍고 있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가외가 많이 있고 하다 보니 이제 애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다 학원에 다녀요. 그래서 이제 놀러 가는 거는 또 많이 부담스럽고 그렇다 보니 이제 그 아빠들끼리 놀러 다니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이렇게 책을 보든지 유튜브를 찍든지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캠핑을 많이 다녔는데 캠핑 많이 다녔던 이제 친구들이 또 이제 애들이 이제 고3 올라가니까 캠핑을 애들 보고 같이 가자는 말을 꺼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아빠들끼리 캠핑 가거나 솔캠이라고 혼자 가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캠핑을 가니 그 본연의 이제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내년에 한번 제가 메가스터디 교육이라는 거 한번 또 한번 올릴 생각인데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주식 투자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2, 3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해외 주식을 투자하고 해외 주식 인버스 소스 치고 그것도 3배짜리 칠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올해 같은 시장에서 수익을 내거나 손실이 매우 이제 적게 나는 분들은 이미 해외 주식을 다 투자하고 있고 저희 모임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3배 인버스 레버리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뭐 시장이 빠지면 빠져라 그러고 있죠. 그래서 매우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오히려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이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이제 가치 투자자들도 변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제가 저희 큰애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왔는데 지금 캠핑을 당기자 그러고 지금 뭐 그거 정말 아니거든요. 예. 학원을 가야 되는데 뭐 애들도 원치 않고 애 엄마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가 변하고 나이가 변하면은 그게 맞춰서 투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오늘 뭐 간단하게 그 숏 QQQ, SQQQ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올해 시장을 되돌아보고 내년을 바라보면서 그냥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얼마 전인가에 뭐 금 샀다고 하니까 뭐 또 안 좋게 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미 저희 모임 같은 경우는 9월 달부터 8월 9월부터 그 주로 투자했던 종목이라는 것들이 그 나스닥 인버스 사고 있고 코스닥 인버스 사고 있었고 뭐 금 사고 이렇게 해서 다 하방을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그 보수적인 투자자 마인파드 카페에도 내가 금을 샀다 이렇게 했더니 뭐 금을 사면은 뭐 손해 보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인버스 사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되게 조심해야 돼요. 우리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그 집단적인 게 굉장히 강해서 다 오른다고 할 때 떨어진다고 얘기하면은 천하의 역적이 되는 거고 또 전부 떨어진다고 할 때 오른다 그러면은 또 천하의 또 그냥 꼴통 취급하는 그 우리나라다 보니 이런 말은 조심해야 되는데 하지만 이렇게 요걸 뒀더라도 올바른 이제 걸 갖고 있어야만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제가 인기를 얻고 싶은 생각도 없고 뭐 구독자 뭐 많아봐야 뭐 하겠어요, 그죠? 뭐 제가 올리는 동영상이 인기가 없을 겁니다. 뭐 다른 사람들 3분짜리 5분짜리 올리는데 혼자서 뭐 40분짜리 이렇게 막 올리고 있으니 누가 보겠어요, 그거는. 다들 마음만 급하고 공부하고 싶은 생각은 1도 없고 다들 돈만 보고 싶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올린 동영상을 안 보실 거예요. 거의. 보다가도 한 5분 보다 끊어버리고. 왜냐면은 우리 투자자들이 그 정도의 인내력도 없거든요. 1시간씩 공부할 인내력도. 오늘은 이제 올해를 되돌아보고 내년을 받아볼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제대로 이제 올리면 한 4시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좀 최대한 압축해서 이제 얼만큼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투자라는 거는 그렇게 간단치 않다. 그리고 12년 경력에 저도 올해 손해를 봤습니다. 제가 손해를 보는 건 매우 희귀한 일인데, 12년 동안 2번의 손해를 봤는데 그게 올해입니다. 그리고 우리 PRC 모임도 12년 투자하면서 손해 본 적이 딱 2번밖에 없었는데 올해 한 2% 손해를 봤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매우 이제 어려웠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재밌는 거는 이제 우리가 손해 본 그 다음에는 매우 큰 수익이 났거든요. 그래서 왜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올해에 있었던 우리 시장의 변화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뭐 요까지도 듣는 분이 한 반도 안 될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하냐면 유튜브 동영상 시청 시간을 보면 되거든요. 그럼 제가 40분짜리 올려도 끝까지 듣는 분이 얼마 안 돼요. 예. 1000분이 보면은 끝까지 보는 분이 한 60분, 70분? 대부분이 중간에 끊고 재미없다. 사람들은 이제 종목만 알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제가 종목을 얘기 막 들었는데, 뭐, 저는 현금 비중 20%고, 뭐, 주식 비중 80%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아, 이제 가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중에 인버스, SQQQ가 들어가 있어 버리면은 매우 이해가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올해 시장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제가 앞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을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어려운 걸 어렵게 얘기해야죠. 그죠? 어려운 걸 쉽게 얘기하면은 너무 도식화 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은 어려운 거를 너무 쉽게 얘기하려다 보니 거기서 많은 고민들이 빠져버리거든요. 왜 이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저희 카페에 올려놨는데, 그 카페에 올린 내용이 왜 대한민국에서 가치 투자를 하면 수익이 올해는 나오지 않았는가 라는 부분인데, 올해부터 나온 게 아니라 한 2, 3년 됐습니다. 수익 안 나기 시작한 게. 수익이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동영상을 몇 개 찍어서 올릴 생각인데요. 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저도 며칠에 걸쳐서 공부한 거를 뭐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번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일단 오늘 한번 올리고요. 뭐 시간이 안 되면은 내일 한번 더 올리든지 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뭐 저희 지난번 이제 조선일보 재테크 박람회에서 있었던 그 모임 있잖아요. 그 모임이 송년회가 26일이거든요. 그때 이 얘기를 한번 또 압축해서 얘기하면서 우리 친구들하고도 같이 한번 얘기 나눌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모니터를 보면서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저희 카페에서 제가 이제 어제 이제 올린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예, 보시는 투자 많이 변한 카페에서 제가 이제 21일이니까 어제죠. 어제 올린 거고요. 최근에 왜 이렇게 힘든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왔습니다. 첫 번째, 가치주 펀드 설정액이요.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때 한번 크게 늘어난 적이 한번 있었고, 이때 크게 늘어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쑥 줄어들었어요. 이게 매우 중요한데 뭐냐면은, 저희 가치 투자 카페에서 이제 슈퍼개미라는 분들이 나타난 시기가 다 이때입니다. 이때. 그러니까 저희가 모임이 2005년도에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2008년 초반까지 돈 다 벌었어요. 왜냐면은 가치 투자를 포함하는 펀드의 설정액이 4천억밖에 안 되던 때에, 이때 2003년, 2004년 이때 투자를 가치 투자에 많이 투자했던 분들이 4천억 있던 그 설정 잔고가 5조로 늘어나면서
이때 뭐 5배씩, 10배씩 다 갔거든요. 저 퍼주도, 저 PBR주. 그래서 이때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가지투자 고수라는 분 슈퍼개미들이 다 나온 겁니다. 근데 최근 한 3년 사이에 가지투자 슈퍼개미 됐던 분 본 적 있나요? 제 주위에 한 명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가지투자로 고수가 됐던 분들 이때 다 나온 거고요. 여기서 이제 자산 규모가 뭐 작았던 분들이 이제 뭐 어마어마하게 이제 불어난 거죠. 그래서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 슈퍼개미들이 나타났고, 그러다가 그 2008년 금융위기부터 2013년까지 이제 슬로우 했습니다. 그냥 5.2조가 5.2조잖아요. 5년 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없었는데, 13, 14, 15, 이때 5조가 15조로 10조가 늘어났어요. 가치투자 종목들이. 이때 또 슈퍼개미가 한번 또 이제 거부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저 같은 경우도 2014년, 2015년 수익률이 어마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카페에 글 올린 거 보면 제가 집을 샀다라고 해서 쓰는 게 이때 말이거든요. 이때 14, 15 이때거든요. 이때는 진짜 돈을 그냥 뭐 자고 일어나면 제자가 팍팍 불어나가지고 이대로 가면은 뭐 나도 슈퍼개미 되는 게 아닌가라는 착각을 한 적이 있었고, 제가 뭐 키움증권 강의인가요? 그때 보여줬던 계좌가 이때 계좌예요. 그때 보니까 그 계좌 보고 이제 깜놀 하실 줄 알았던 분들께서 깜놀을 하지 않고 그냥 입을 다무지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15년부터 이제 최근까지입니다. 이때 가치주 펀드가 싹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모임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PIC 모임이 이때 시작했거든요. 이때 시작했던 모임은 이제 누적 수익률이 아까 본 것처럼 1500% 정도, 약 1500%가 났는데, 또 하나 모임은 이때 시작했어요. 2015년 요때. 4년 됐잖아요. 손해는 안 봤지만 아주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3원 물고 3원 물고 3원 물고 3원 물려요. 왜냐하면 가치주는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비슷한 이 가치주들이 사면은 계속 환매 물량 때문에 뭐 그냥 뭐 버틸 수가 못해요. 정말 싼 기업이라고 사놓으면은 신영이 팔고 나가고 한국밸류가 팔고 나가고, 그리고 뭐 신영인 한국밸류가 안 들고 있던 것도 뭐 그거는 KB가 팔고 나가고, 이렇게 환매 때문에 10조가 그냥 15조에서 8조니까 이것만 해도 7조 나가는 거잖아요. 가치주 해봐야 뭐 몇 개 되나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물량을 버티지를 못하니 가치주를 투자하면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주를 포병하는 대표적인 이제 카페가 한 10개 정도 있었는데, 현재까지 활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 데는 아마 가치투자연구소 정도밖에 없을 겁니다. 저희 카페도 거의 뭐 거리 별로 안 올라오는 상태이고요. 근데 가치투자연구소조차도 많이 침체를 겪고 있죠. 요즘 기업 분석가 거의 안 올라오잖아요. 왜냐하면은 기업 분석을 써서 이제 딱 올리잖아요. 올리면은 거기에 들어있던 가치주 펀드가 팔고 나가니까 그 물량 발휘하는 거예요. 이게 총알 발휘. 그러다 보니 좋은 분석을 올려 본들 수익이 안 나고, 괜히 네가 사는 거 지금 털고 나가려고 이거 올린 거 아니냐 이런 오해나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가치투자연구소에도 분석글이 안 올라오고, 저희 카페에도 뭐 제대로 된 분석글이 올라오는 게 없고, 뭐 저야 뭐 유튜브에 계속 이제 한 달에 한두 번 뭐 만원 3번 4번 이렇게 올리긴 하는데, 저 역시도 아니 뭐 좋은 거 올려봐야 뭐 하겠어요. 이게 기존에 있던 분들이 다 팔고 나가는데, 왜 팔고 나가냐면은 수익률이 안 좋으니까 환매가 들어오니까 팔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 투자는 기존 방식대로 하다가는, 우리는 돈 벌려고 가치 투자하는 거지 뭐 가치 투자해서 뭐 상 받으려고 투자하는 건가요? 돈 벌려고 하는 거지. 돈을 벌기 힘들다는 겁니다. 가치 투자의 기존 방식으로는.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뭐냐면은 해외 직접 투자입니다. 이게 얼만큼 늘어났냐면은, 그 81억 달러가 308조까지 늘었어요. 근데 이 가치 해외 투자를 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사람 지금 아마존, 알리바바, 텐센트, 알파바 이거 다 사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모임처럼 SQQQ처럼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소스 강하게 치고 있고요.
근데 이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옛날에 단타 치던 분들이 있냐는 거예요. 가치 투자 모임을 해보면 다들 똑똑하신 분밖에 안 보입니다. 직장을 다녀도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요. 뭐 의사, 변호사, 전문직에 다 있고요. 뭐 멍청하신 분들은 별로 대부분 다 똑똑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 보신 분들도 대부분이 이제 지적 능력이 매우 뛰어나신 분들일 겁니다. 그리고 영어도 대부분 다 잘하고요. 그래서 이제 3, 4년 전부터 이제 일어났던 변화가 뭐냐면 이게 2014년이잖아요. 14, 15, 16, 17, 18을 겪으면서 해외 직접 투자가 엄청나게 늘어나 버렸어요. 그럼 이 엄청나게 늘어난 이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이 국내 가치주 팔아서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관 가치주 수급에서 세 개 있을 거 아니에요. 외국인이 있고 기관이 있고 개미가 있는데 기관은 아까 본 것처럼 이게 쫙 팔고 나가죠. 다 팔고 나가고 있죠. 그리고 개미들은 가치주 투자는 개미 투자자들 중에서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은 해외에 다 투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싹 다 팔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가치 투자가 지존 방수하는 거는 너무 힘들다. 세 번째는 이제 부동산입니다. 저도 이제 부동산에 뭐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집도 사고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집을 다 샀어요. 이때 한창 올라갈 때. 근데 뭐 부동산 우리 투자자들이 왜 이제 그 가치투자들 집을 많이 샀냐면은 우리들 다 건설주 다 투자하거든요. 그리고 디벨로퍼 종목 다 투자하거든요. 그런 기업들 리포트 있고 회사 뭐 탐방 가고 담당자 찾아보면은 집값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도의 분양가를 분양해도 성공할 수 있다. 이 얘기 다 합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해보면 다 판매가 돼요. 뻔히 집값이 올라가는 게 보이고 눈앞에 강남 아파트 가격이 정당 버블이 아니고 적당한 가격을 보이면은 안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저부터도 집을 샀으니까요. 서울 아파트를. 제 주위에서 서울 강남 아파트 사신 분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며칠 전에도 저희 송년회가 있어가지고 강남에 있는 핵심 아파트를 산 제 친구한테 그 친구도 이제 가치주를 팔아서 집을 산 거예요. 근데 강남 아파트를 한 20억씩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 소형 중소형 가치주 한 20억 팔아갖고 아파트를 사는 겁니다. 한 친구는 26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26억원치 가치주를 판 거죠. 그래서 그 아파트 샀는데 담보도 없이 이제 샀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너 그 아파트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주식은 반토막이 나도 아파트가 반토막 나진 않지 않냐. 그죠? 그건 맞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고평가를 보여서 솟아치고 있고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저성장 국면에 들어가서 주가가 탄력적인 상승은 어렵겠지만 미국 급락에 따라 우리나라 시장도 영향을 받아서 하락을 한다면은 그때 내가 산 이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살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참으로 합리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자꾸 부동산하고 주식하고 서로 적으로 볼 건 없다는 겁니다. 같은 거죠. 우리가 부동산을 뭐 안 좋게 보려면은 자산 투자하시면 안 되죠. 자산주 투자가 전부 부동산 투자잖아요. 뭐 어떤 회사를 보면은 뭐 서울의 경기도권 핵심 지역에 땅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게 투자 아이디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자산도 투자잖아요. 저 PBI주. 그럼 저 PBI주 투자하면 부동산 오른다는 거에 베팅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와 주식 투자는 이제 서로 보완 관계이지 서로 나쁘게 볼 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최근 3, 4년 사이에 서울 아파트 등 부동산 투자는 가치 투자자들이 많아졌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우리나라 가치주 투자면 힘이 들어지고 있고 힘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액티브 펀드와 패시브 펀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책을 읽으실 때 되게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우리는 시장의 주류가 아니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가치 투자자는 시장의 주류가 아닙니다. 시장의 참여자가 100명이 있다면 가치 투자자는 3명이나 될까요?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동영상 올려봐야 절대 10,000명 넘지 않을 겁니다. 10,000명 넘는다면은 아마 단타 치신 분들이 뭐 잘못 들어와서 구독자로 가입했을 거예요. 시장의 주류는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는 것을 이제 주장하고 있고 무조건 패시브입니다. 그냥 이런 친구들이 시장의 주류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전통
투자자라는 사람들, 특히 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무슨 연기금 투자자들은 거의 100% 패시브 펀드가 맞다. 자산 배분적 관점에서 투자를 하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제 투자하는 노지가 뭐냐면은 시장은 효율적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초과 수익을 낼 수 없다라는 게 그 친구들의 머릿속에 꽉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은 자산 배분에 있는 거다 라고 또 머릿속에 꽉 박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국민연금을 담당하고 있고 뭐 각종 연기금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 이분들은 액티브 펀드라든지 저희 같은 가치 투자의 논리를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운이 좋은 바보라고 다 봅니다. 네가 지금까지 돈을 많이 벌었던 건 운이 좋았다. 제가 참여하고 있는 모임에서 최근 12년 동안 2번 손실 보고 10번 수익이 난 것도 운이라고 보는 분들이에요. 워렌 버핏도 운이 좋은 바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패시브가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해야 되고 200종목을 분산하고 있는 코덱스 200 ETF 같은 게 가장 좋은 이제 펀드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시장의 주류이고요. 존 버거 같은 이제 양반들이 대표적인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그냥 묻지마 ETF예요. 그냥 지수 ETF에다가 사면 된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저 같은 분들은 전부 다 사기꾼이거나 아니면은 바보거나 아니면은 운이 좋았던 분, 뭐 이런 분을 이제 취급해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이 ETF 시장이 지금 2015년부터 16년 사이에 또 엄청나게 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가수소에 나온 책들 보시면 자산 배분 관점의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자산 배분적 관점의 책과 우리들은 이제 매우 비슷해 보이지만 매우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산 배분 관점에서 쓰신 책 저자들과 저하고 술을 마시면 싸움이 나요. 그래서 아예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여하튼 이제 이 ETF가 크게 늘어나면서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보다는 패시브가 훨씬 많아지다 보니 자금도 액티브도 패시브로 계속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한 친구들하고 이제 반도체주 관련해 갖고 이제 술을 한잔 마셨는데 그 둘 다 이제 매니저 출신이죠. 그래서 한 친구는 이제 매미고 한 명은 이제 그 벤처 캐피탈 VC 출신입니다. 근데 매니저 출신 친구는 쇼트치라고 하더라고요. 반도체주를. 그리고 그 VC 출신인 친구는 반도체주는 이제 롱을 초강력 롱을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내년 한 4, 5월 정도 되면은 뭐 반도체주를 강력 매수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액티브 펀드 이제 가출하다도 많이 바뀐 게 이제 펀드 매니저 하는 친구들은 그 연기금 자체가 패시브에 완전히 머리가 박혀 있는 친구다 보니까 액티브로 잘 투자를 하지 않아요. 말이 액티브지 실제로는 그 패시브 지수 추종적인 매매로만 하다 보니 개별 종목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진 분들이 기존 펀드 매니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펀드 매니저 출신 친구들을 불러갖고 난 다음에 개별 종목 갖고 막 따져 들어가면 몰라요 잘. 왜냐면 이 친구들은 200종목을 그냥 커버리지 하면서 그 벤치마크보다 약간의 더 높은 수익만 추구하기 때문에 이해도가 높지 않은데 반면에 이제 VC 출신들, 벤처캐피탈 출신들은 엑시트를 하려면은 상장을 시켜야 되거든요. 비상장 기업에 투자해서 상장시켜서 엑시트가 나오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 진짜 가치 투자자들은 펀드 매니저들이 아니라 이제 VC들, 벤처캐피탈 뭐 책임연구원이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이 정말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반도체주도 VC 하는 친구의 말이 나는 그 지금 매니저 하는 친구의 얘기보다 훨씬 더 설득력이 있더라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뭐 팟빵에서도 이주환인가라는 분하고 노건창 두 분이 이제 배틀을 했었죠. 근데 이주환이란가 하는 그분이 엄청 깨졌잖아요. 근데 그분도 반도체 전문가가 아니고 거기 경제 분석하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몰랐는데 뭐 이분은 것도 보더라도 한 분야, 그러니까 노건창 그 센터장 같은 분도 사실 애널리스트 출신이거든요. 애널리스트는 그 분야는 잘 안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매니저들은 전체로 이제 매니저먼트 하다 보니까 개별은 매우 약하다.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이런 변화가 있었다는 걸 우리는 꼭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액티브 펀드가 좀 유행을 해야지 우리 같은 가출자들이 크게 돈을 벌 수 있는데, 패시브로 많이 이동하다 보니까 점점점 그 코스닥 코스피 200이 들어가지 못하거나 뭐 코스닥 150이 들어가지 못한 종목들은 계속 소외를 받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전통 가치 투자를 해서는 올해는 돈을 못 벌었고 내년도 힘들 것 같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여기에 이제 멸치대가 지금 막 설치고 있어요. 지금 멸치대는 다 알다시피 메리린치죠. 지금 인공지능으로 지금 알고리즘 매매를 하는 친구들이 엄청 많은데, 가치 투자할 때 지금 그 수급의 3대 주체 중에서 일단 기관은 다 파고 나가고 있다 그랬죠. 첫 번째. 두 번째는 가치 투자하는 잘하는 고수들은, 개미들은 외국 주식 투자한다고 전부 나갔다 그랬죠. 세 번째,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은 알고리즘으로 다 팔고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치 투자 종목은 기관도 팔고 개인도 팔고 외국인도 팔아요. 다 파니까 주가 안 가는 거예요, 당연히. 그럼 이 알고리즘 매매를 하는 이 메리린치 같은 매치 같은 이 친구들은 뭘로 하냐면은 거기 환율로 해버리거든요. 우리 원화가 약세가 보일 것 같다 그러면은 그냥 묻지마 신흥국 매도 그리고 미국 주식 매수 이렇게 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우리 환율이 그 한 6개월 사이에 좀 하락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알고리즘으로 파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국내 가치주를 투자했던 많은 분들이 정말 힘이 들었다. 그런데 저희 모임 같은 경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이제 수익률이 높은 거는 딴 게 없이 우리는 해외 주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고. 그래서 뭐 작년과 올 상반기까지에는 아마존 같은 거 사도 돈을 벌었고, 그리고 뭐 9월 10월 달 들어가서는 아까 보여드렸던 SQQQ 소스 세게 치면서 돈을 벌고 있었고, 이렇게 돈을 벌고 있었는데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소스 치고 있었냐 이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변화를 빨리빨리 접근해야 되거든요. 여기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중에 경제지 모르시는 분 있나요? 뭐 매경이나 한경 같은 거 안 보시잖아요. 그럼 뭘로 보냐? 다 인터넷에서 다 보거든요. 신문은 하루 전 거를 찍어서 나오지만 인터넷은 실시간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더 빠릅니다. 그래서 신문은 요즘 거의 안 팔리고 책도 잘 안 팔리고 있죠. 늦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가출자 서적도 최근에 나온 책들 중에서 실시간 반영한 책들이 별로 없고 대부분이 해외적 현실, 미국이나 뭐 전 세계에서 1등한 미국 같은 나라 거를 가지고 이제 그대로 한국도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택도엄소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쉬었다가 하나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